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쩐데리TV의 쩐데리입니다.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. 스푸트니크 V 백신에 대한 기사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오늘. 근데 아직도 뭐 특별한 이슈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. 9시간 전에 나온 기사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에서 긴급 사용 승인을 했다. 근데 뭐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것은 그게 아니라 국내에서의 긴급 승인 혹은 뭐 한국 코러스나 기타 CDMO 생산 업체를 통해서 나온 그 백신이 직접적으로 상용화돼서 우리나라든 뭐 지근거리에 있는 북한이라든지 그런데 이렇게 좀 지급한다라는 기사. 더 나아가서는 EMA나 WHO를 통해서 뭐 승인이 난다. 이런 기사들이 좀 떠야만 1차적으로 수급이 다시 쏠리면서 반짝 슈팅이 나올 수 있을 거라 좀 생각이 되는데요. 아직까지도 그렇게 뭐 델타 변이 확산에 따른 스푸트니크 V에 대한 뭐 승인이 좀 빨라져서 원래는 가을로 예정되어 있던 것이 땡겨진다라든지 그런 기사들은 보이지 않습니다. 해서 아무래도 생각은 그래요. 지금 당장에서는 분명히 좋은 재료가 나와야만 갈 수 있다라는 좀 생각을 해보고, 지수가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도 조금 영향을 받지 않느냐, 뭐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오늘도 간략하게만 좀 영상으로 말씀을 드리고 가름을 하려고 합니다. 우선 오늘 코스피가 외국인 기관 전부 다 매도를 했어요. 순매도하면서 음봉을 좀 만들어냈고, 음봉 폭이 깊지는 않습니다만 우선은 여기서 바로 들어올리는 흐름이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. 확실하게 이 5일선 지지를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, 그건 좀 테스트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. 내일이 금요일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우선은 이런 상승 추세를 한 번 더 눌러주고 확실히 요 5위평선을 안착해주는 흐름이 나온다면 다음 주 8월이자 이제 9월 초 다음 주에 좀 긍정적인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. 어쨌든 오늘 좀 음봉으로 눌려버리면서 개인들은 매수하고 외인과 기관은 매도하는 그런 장세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코스닥 같은 경우에 보면 그래도 조금 더 가파른 상승이 있었죠. 워낙 뭐 깊게 눌렸으니까요. 200일선까지 눌렸으니까요. 근데 오늘 그래도 뭐 도지형 정도로 마감을 좀 했고, 오이선은 확실하게 좀 지켜주는 느낌인 것 같아요. 다만 62평선을 돌파 시도를 했는데 제대로 된 돌파를 하면서 정비열 시도를 하지 못하고 이렇게 눌린 상태입니다. 어쩌면 코스닥이 강하게 들어 올릴 수 없다면 내일 아마 5위평선까지 한번 다시 찍어주고 반등해주느냐 안 해주느냐, 그런 스탠스를 좀 취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. 당장에 어쨌든 겹겹이 좀 쌓여 있었던 이런 그 하락의 매물대들을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좀 뚫어줄 수 있는지, 혹은 상위 종목들이 아니어도 묵직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중에서 혹시라도 어떤 테마가 형성이 되면서 갈 수 있지 않을지, 이런 걸 좀 확인을 해보면서 뭐랄까요, 시장에서 좀 참여해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. 안정적으로 본다면 코스닥은 이 60평선 돌파해주는 양봉이 나왔을 때,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뭐 22평선과 맞닿아 있는 122평선 요 라인을 좀 돌파하는 양봉이 나왔을 때 진입 시점이 아니겠느냐,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. 자, 그리고 종목을 말씀드리면요, 먼저 제가 항상 말씀드릴 EID 말씀드려 보면 이 삼각수렴 어센딩 형태의 삼각수렴을 통해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점을 높여가고 이 고점은 동일하게 갔었던 흐름인데 7월 뭐 중순 말경에 한번 쭉 밀려버렸습니다. 그리고 다시 슈팅 나왔다가 밀렸죠. 이때가 전날 시간에 다 대부분 종목들이 상한가 갔었습니다. 스푸트니크 관련 종목들이요. 근데 제대로 된 어떤 흐름 없이 반짝 슈팅하고 밀려버렸어요. 결국에는 아직도 과매도권이다. 다만 과매도권에서 현재 오늘 22평선을 이제 돌파를 제대로 한번 시도하느냐 싶었는데 거의 변동성 없이 이런 식으로 좀 마감을 했습니다. 저는 괜찮은 흐름이라고 보고 있어요. 지금 20평선을 좀 돌파해주는 양봉이 출현을 하면서 충분히 좀 강하게 갈 수 있는, 뭐 내일이 아니어도 다음 주가 되면 그런 움직임은 보여주고 있다 생각이 들고요. 순매수 현황을 좀 보더라도 근시일 내의 이런 외국인의 순매수와 순매도는 그래도 순매수 쪽에 훨씬 더 무게를 싣고 있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. 금액 자체는 뭐 9억, 10억, 2억, 2억 이렇게 되지만 시대권 그 수량으로 본다면 조금 더 두드러지죠. 기관은 연일 순매수를 해주고 있고 금투에서요. 그리고 외국인은 8월 한 10일부터 해서 3거래일 정도만 매도를 해주고 나머지는 다 순매수를 하는 흐름이기 때문에 금액으로 보면 적지만
상대적으로 뭐 주식수도 많고 주가도 좀 적기 때문에요. 그렇지만 뭐 수량으로 봤을 때는 눈에 띄게 기관의 순매수와 외국인의 순매수 추이가 돋보인다. 이렇게 좀 말씀을 이제는 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. 뭐 여기서 한번 제대로 20평선 이제 돌파를 한 시도가 나오면서 과매도권을 좀 탈피하는 흐름이 나올 것이고요. 가급적이면 그게 좀 긴 장대 항봉으로 한번 뭐 550원 선, 600원까지 돌파해버리는 좀 그런 재료가 좀 출현을 하면서 갔으면 좋겠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. 지금 당장 내일은 또 주가가 어떻게 될지는 오리무중입니다만 그래도 이런 환경 속에서 잘 버텨주고 있다 말씀을 좀 드릴게요. 아마 재료가 없고 이슈가 별로 없었다면 동전주인 EID가 물론 이 분기 실적이 좋아지긴 했습니다만요, 쭉 밀어버려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움직임이죠. 근데 그동안의 움직임을 본다면 쌍봉 만들고 여기서 들어 올리고 막 이랬던 변동성이 큰 흐름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좀 더 지켜보자,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. 이트론도 오늘 흐름 자체는 22평선 돌파 시도를 하는 느낌이었는데 여전히 이 이트론과 EID는 커플링하면서 움직이는 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강한 상승에 대한 흐름을 이어가지는 못했고요. 역시 과매도권에서 아직은 올라오지 못했다, 이 정도 말씀을 드리겠고, 중요한 건 뭐 계속 말씀을 드려서 뭐 아마 귀 아프시게 들으셨을 겁니다. 재료입니다. 재료 매매로서 가야 된다. 이 종목은 이슈가 터지면서 그 이슈 가지고 한번 들어 올리고 하루 이틀 정도 가면 더 가네 하면서 수급이 쏠리면서 마지막 슈팅이 쫙 나와버리는 그런 피날레가 가장 좋은데, 그렇게 될 수 있을지, 그동안에는 뭐 이런 식으로 나왔었잖아요, 그죠? 이런 피날레가 이렇게 나왔었는데 이번에 뭐 이런 피날레는 고사하고 지금 제대로 된 양봉 하나 못 뽑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을에 정말 스푸트니크 V 백신이 승인이 되면 그것만 가지고 갈 수 있을지. 왜냐하면 화이자 같은 경우도 FDA에서 승인을 했고요. 화이자가 아니더라도 뭐 국내도 지금 접종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 스푸트니크 없이 모더나, 화이자, 아스트라제네카 이런 거 가지고 계속 맞고 있지 않습니까? 그만큼 접종률이 높아지고 많은 국가에서 접종이 이어진다면 백신에 대한 이슈를 가지고 시장에서 관심 있게 수급이 들어오는 그런 포션도 적을 수 있단 말이죠. 해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조금은 조심스럽게 볼 필요가 있고,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9월 WHO와 EMA 승인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쭉 밀어버리거나 빠져버리거나 그러진 않는 상황,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아무런 방어 장치도 없다면, 특별한 호재가 없을 때 밀리기 마련입니다. 근데 지금 아주 그림이 22평선을 목전에 두고 상당히 좀 나쁘지 않은 흐름으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. 차트만 가지고 확인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차트뿐만 아니라 이런 재료들을 봤을 때 좀 지켜볼 만하다 말씀을 드리겠고요. 이 수량을 보면 EID가 조금 더 괜찮은 것 같아요. 기관은 거의 이트론엔 들어오지 않습니다. 기타 법인만 좀 들어오고요. 근데 최근에 이런 흐름 추세는 뭐 이렇다 하게 이트론 같은 경우에는 강히 뭐 사고 팔고 하는 그런 느낌보다는 전체적으로 8월 10일 이 기점부터 해서 얘도 어쨌든 순매수 기조가 눈에 띈다,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아까 보여드렸던 EID를 보면 역시 마찬가지, 요때를 좀 기점으로 추세가 조금 더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조금 더 이어지지 않느냐, 이렇게 좀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어쨌든 그렇게 좀 보면서 아직은 뭐 이슈가 터지지 않고 그저 그런 움직임이기 때문에 재미가 없죠. 근데 이런 분석과 그런 부분들이 하루하루가 쌓이다 보면 좋은 기회가 왔을 때 우리가 어떤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라고 좀 생각을 해봅니다. 어쨌든 뭐 여러분들께서 꾸준히 좀 방송을 지켜봐 주시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 종목들은 계속적으로 말씀을 좀 드릴 예정이고요. 주말이라든지 조금 더 여유 있는 평일에는 다른 종목들도 한번 살펴보면서 같이 리뷰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, 많은 종목들이 그렇게 썩 나이스한 흐름은 아닌 것 같아요. 아무래도 절대 상승 종목 수가 크진 많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. 그래도 금리 인상에 대한 이슈를 가지고 시장에서 계속 떠들고 있고요. 금리 인상이 된다면 시장의 자금이 묶이면서 이 투자 자산으로의 개인들의 자산 배분이 어렵죠. 아무래도 뭐 요즘엔 대출도 많이 받고 투자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. 근데 그런 부분들이 좀 지나가고 시장의 충격이 조금 어느 소화가 된다면, 그때는 뭐 대형주 장세가 아니라 테마 혹은 뭐 섹터 아니면 뭐 개별 종목 장세, 이런 종목 장세들이 좀 움직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기대하면서 끝까지 한번
가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네,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. 좋아요, 구독은 돈이 안 드니까요. 좋아요, 구독, 알람 설정까지 꼭 좀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